네, 반갑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미국이 이제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그런 파월의 발언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에 얼마만큼 시장이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수급이 일단은 올라와 줘야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급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다가 푸틴의 그 전쟁 동원령까지 들어왔잖아요. 그 투표가 이제 이번 주 후반,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또 뭐, 그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또 같이 나온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빠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315포인트, 2300포인트 위협받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좀 있기도 하고, 개파락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상황이 일단은 오늘 환율이 1,400원 더 넘어갔네요. 1,409원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잘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1.79% 하락세가 나타났죠. 플러스 1.6에서 갑자기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3%가 넘는 그런 변동폭이 30분 사이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떨어졌는지 확인이 좀 되신 부분입니다.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플러스 1%대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진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자, 이게 뭐 장중에 나타났으면은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장 마감 무렵에 진행되면서 훅 밀어버렸죠. 애꿎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이 2시 반 장 마감 할 때쯤 돼가지고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0.75, 뭐 이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쳤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향후에 금리를 1% 올리는 것은 없겠지만 두 번 남아있는 동안에 1.25%포인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11월 달에도 0.75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5를 더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연말에 금리를 4.4 정도로 맞춘다고 그랬죠? 네, 4.4. 지금 금리가, 그러면 제법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 조금 넘나요? 네, 이런 정도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0.75를 올렸으니까 한 3에서 3.25쯤 되겠네요. 그죠? 3에서 3.25. 자, 요 정도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향후에 1.25를 더 올렸을 경우에 4.4가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에서 뭐 4. 뭐 한 6, 4.5 요 정도 나오겠죠. 연말에 나오는 포인트치를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뭐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번 연도에 4.4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 연말에는 4.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뭐 5% 이상까지 키울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연말까지 몰아쳐버리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얘네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올 하반기 이제 그 연말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가 끝나는 시기가 이번 9월 10월경부터라고 막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파르게 떨어질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올해 말에 5.8 정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전혀 그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뭐 올릴 필요가 없거든. 사실 이번에 0.75도 조금 오바예요. 이것도 약간 오바인데,
뭐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0.75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또 0.75를 또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또 0.5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완전히 죽이겠다. 그냥 경착륙 시켜버리겠다. 착륙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착륙. 빠르게 착륙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새끼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조금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매파적으로 몰아치니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다가 푸틴까지 거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동원령 해가지고 예비군 지금 징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비군 징집을 하게 되면서 뭐 30만 명 동원할 것이다.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 점령 지역이 몇 지역이 좀 있습니다. 주민 투표 하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거기는 이제 간다고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주민 투표는 이거 분명히 꼼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민투표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민투표가 나와버리게 되면 전쟁 종식에 좀 가까이 가지 않겠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는 러시아한테 가기 싫어요. 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뻘쭘해지겠지. 일단 주민투표 결과는 발표를 해야 되니까 뻘쭘한 상황이 돼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제 물러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마무리되면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 러시아에 합병하는 것을 주민들이 찬성한다. 이 땅을 러시아 점령지로 선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처럼 이렇게 해버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은 이제 러시아 땅입니다 라고 공표를 해버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것을 자국 침공의 상황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니네가 먼저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소가 될 것인지. 이게 원래는 11월 달에 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는 어떤 속셈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 될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미국 경제의 어떤 긴축 상황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뭔가 시계를 좀 빨리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뭔가 조금 얘들이 되게 급해요. 이게 지금 지난 6월 달에 떨어졌었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급하거든요. 되게 급하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빠르게 자기들이 대응을 하기 위한 또는 공치사를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6월달에 외국인 매도는 일단 싸게 살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쪽 미국과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일단 좀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상황이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뭐 이제 차츰차츰 시장과 함께 풀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저점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흘러내린 모습이었는데, 이게 금융투자가 팔았어요. 어제 별로 안 좋았죠? 그럼 팔면서 주가 반등으로 넘어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물론 이게 계속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또는 순매수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수는 오늘 좋은 흐름으로 꼬리 달고 쭉 올라가는 반등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금융투자 애들은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글쎄요, 얘네들이 어제 인버스, 곱버스를 매수를 했는데, 과연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그쪽을 팔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팔아먹어 다 팔아먹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이 틈을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싸게 살려는 움직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네. 혹시 미국 쪽도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들 모양 보시면 오늘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같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빨간불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뭐 특별하게 뭐 볼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카카오 이런 것들 막 떨어지는 게 네이버, 카카오 뭐 답이 안 나와요.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8만원대까지 또 지금 저점을 또 깼거든요. 삼성전자만 저점 깨냐? 나도 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둘이 나란히 깨고 있는데, 얘네들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일단 시장 빠질 때는 같이 빠져야 되니까, 같이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셀트리온 쪽이 계속 내리다 보니까 또 시청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에코프로범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빠지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거고, 오늘 엔터주들도 좀 내렸네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가 기업이 망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 정도까지 떨어지나,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뭐 LX 세미콘 이런 것들도 계속 하락세. 일단은 지금 뭐 볼 게 없어요. 그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5만원 깨졌네요. 5만원 깨고 내려가는 모습. 안 좋다 생각되는 것들은 일단 다 빠지네요. 그래서 완전히 저 바닥까지 일단 빼뜨리고 나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도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한일사료, 이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점상한가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은 물량이 좀 터져 있기 때문에 매도를 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고려산업, 대주산업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 이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곡물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2차 상승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침에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어도요, 계속 끌고 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짧게 보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 시점이 한번 나왔네요. 3,000원 정도에.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3,000원 정도의 매수 시점 나오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단기적 리스크를 반영한 단기 타점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락률 상위 볼게요. 코리아 SE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변동 나면 바로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가 어제 올랐다가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 덕성, 뭐 폴라리스, 우노, 뭐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화천기계 오늘 빠지고 있네요. 이럴 때 팔아야 됩니다. 매도 의견 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형태 모습들이고요. 뭐 주가가 뭐 많이 하락한다기보다도 그냥 네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형태 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근데 낙폭이 좀 크네요. 4%대 이상인 종목군의 수가 제법 많은 편이라서 뭐 3%대, 2%대 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오늘은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오후에 어떻게 반등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오늘은 1.5% 정도 올라간 게 지금 3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갖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잘하는 종목들이고요. 오늘 뭐 한 2, 3% 빠졌다. 그런 종목들은 걔네들이 그냥 평균적인 거고,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네. 한 60, 70% 빠졌다 그러면 걔네들은 일시적으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빠질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한 4%대까지는 그래도 매도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기관들 매매 동향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SDA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포스코 홀딩스 매수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매수나 매도나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수급이고요.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꼬리 달고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서 2330이나 35포인트 이 정도까지만 줄여줘도 오늘은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마 지금 낙폭 좀 커져 있는 것들이 플러스로 바뀌거나 낙폭을 더 확실하게 줄여서 마이너스 뭐 1% 안쪽 1~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오전에는 일단 좀 잘 붙들고 계시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가 나와가지고 조금 실망감이 시장을 지배한 것 같은데, 오전 동안에 이거 태풍 지나가고 나면 오후에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쩌면 오늘이 이 바닥을 찍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내일쯤 되면 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이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또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오늘 오전 동안은 잘 보시고 오후에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잘 들고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